안녕하세요. 한체대 석사수영 정혜영쌤입니다. 오늘은 평형킥을 하실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정지하셨다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나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초특급 엘리트 선수들도 폼은 변화합니다. 특히 야구와 같은 환경이 변하는 종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0년 트렌드가 변화구라고 하면 타자의 폼은 바뀌어야 하며 2022년의 트렌드가 강속구라고 하면은 또 타자의 폼은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대라고 해도 투수에 따라 투수의 컨디션에 따라 투수가 지난번에 얼마나 털렸나 안 털렸나에 따라서 타자는 다른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지만 수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의 변수는 수심 또는 수온 또는 대결하는 상대적. 제가 수업 중에 항상 수강생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수영은 지구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세 가지 스포츠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체육학의 운동학습론이라는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체육학자들이 수영, 스키, 사이클 등은 똑같은 동작의 반복이므로 한 번 익히면 평생을 간다라고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체육교육학 학자로서 평생은 좀 틀린 말이고 새 종목이 조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오래 가긴 하지만 저도 코로나로 6개월을 쉬어보니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급격히 테크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평형킥 할 때 꼭 하는 실수. 여러분이 제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라면은 이미 어떤 평형 발차기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평형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스스로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코치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도 대상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영 유튜브가 확산이 돼도 대한민국 수영 수준은 늘 그대로인 게 그 이유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21년 강습했는데 강습 경험상 2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형킥을 할 때 가장 큰 실수 첫 번째, 힙 힌지, 즉 무릎을 배꼽 쪽으로 얼마나 당겨 오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쪽과 무릎을 최대한 많이 당겼을 때 허벅지 앞쪽이 이루는 각도, 그 각도를 힙 힌지라 그러는데 초보일 때는 특히 남성분이나 감각이 좋지 못한 분들은 엎드려 있을 때 배 아래쪽과 무릎을 당겨서 평형킥을 차기 직전 동작을 만들었을 때 90도 정도를 추천합니다. 제가 21년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지도했지만은 연습을 90도로 해도 실제로 손과 발을 같이 하는 콤비네이션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각을 또다시 배와 허벅지 아래쪽 각도를 180도로 합니다. 그리고 엄청 큰 두 번째 실수, 이것은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입니다. 내가 야외에서 평형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은 네가 어떻게 해도 난 상관없어. 하지만 다소 빠른 평형을 원하신다면은 꽤 무릎 간격을 좁혀서 평형킥을 차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기준을 잡자면은 본인의 어깨 길이의 정도의 무릎 간격을 간다면은 완전히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릎 간격을 어깨 길이를 하는지 어깨보다 크게 하는지 어깨보다 작게 하는지 그거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코치의 코칭이 없이는
자, 이제 영상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리를 당겼습니다. 근데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당기다 말고 다시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당겨서 차는데 종아리를 당기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당겼어요. 두 동작이 나와 버렸어요. 물론 좋지 않지만 원래 하던 스타일에서 좀 변형을 해서 제가 지도한 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배 아래쪽과 허벅지 앞쪽이 90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킥을 밀어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글라이딩을 하고 있고 다시 다리를 당기죠. 당기고 되게 많이 접었고 그 다음에 90도로 만든 다음에 밀어냈습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잘 밀어냈지만, 그리고 발목 위쪽에 정강이랑 허벅지 뼈 쪽은 제가 지도한 대로 잘 만들어서 찼지만은 결국은 좌우 대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허벅지 앞쪽의 각도와 그 다음에 무릎의 간격, 그 다음에 발목의 유연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형킥을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덜 당겨 오는 경우, 두 번째는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큰 경우. 과도하게 크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빨리 가는 평형에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두 분 다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돼요.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한데, 보통 평형 발차를 가르치면은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좌우 대칭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지 뭐 다리가 아프신지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허벅지 앞쪽과 배 아래쪽이 만드는 힙 힌지의 각도와 무릎의 간격,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본인이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킥을 잘못하실 확률이 거의 100%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코칭을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평생 쓸 이 수영을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제대로 멋있게 폼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